사건과 음모론에 대한 것들 한번 파헤쳐봤고, 자, 이어서 이동근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대표, 유창희 업사이클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개장 공략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본부장, 네. 지금 실물금이 동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웬만한 조폐공사도 지금 못 팔고 있거든요. 네. 다들 실물금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온누리 상품권인가요? 네. 이걸로 상품권 테크도 좀 있으면서 네. 김치 프리미엄이 더 붙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일단은 뭐 이 금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희소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어떤 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쪽에 쏠리게 되면은 약간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금 가격은 올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부분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조금 더 열어놔야 된다. 근데 또 과거의 흐름을 보면 이 금바가 동났다, 뭐 이런 또 뭐 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어떤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 또 되게 고점인 경우도 좀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막 성급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은 미국의 포트낙스 금괴 보관소에 금 있겠죠? 있어야겠죠. 있어야겠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없으면 좋겠지만 전 없으면 세계적으로, 난리 나죠.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있어야 되겠죠. 네. 실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진짜 한다면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포트낙스 실사까지도 한번 이 금 이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이동근 대표와는 지금 소리 없이 강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우리도 잘하지만 중국 증시 이게 웬 겁니까? 지금 홍콩 증시 20% 넘게 올랐고요. 지금 다 수시하고 있지만요. 중국에서 웬만한 거 찍으면 지금 40%씩 이상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예. 홍콩 이야기, 중국 증시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저도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M7이라는 그 빅테크들 있잖아요. 이제는 중국에서 M7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를 보면은 정말 이게 이렇게 올랐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난달에 보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중국 증시의 자금이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매수로 돌아왔어요. 예, 뭔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걸 눈치채고 있다라는 거고요. 스마트폰이. 예, 올해 이제 그 사실 홍콩 증시가 항생이 지금 올해 13% 정도 올랐고, 뭐 아시겠지만 H는 더 올랐고요.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한 4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뭐 ELS 관련해서 4년 동안 홍콩 지수가 26%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약간 그 음지가 양지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콩만 오르는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홍콩, 중국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은 유럽 시장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 상승률 놓고 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9개가 유럽 증시예요. 뭐 폴란드 뭐 이런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내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런 상승세를 홍콩 내에서 이끌고 있는 거는 빅테크들입니다. 홍콩의 빅테크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AI 관련해서 이제 이런 정서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AI와 관련된 혁신이 기존에는 미국 그 빅테크들한테만 이제 뭔가 이제 과실을 안겨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기술이 만만치가 않고 이제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어떤 기술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미국 대비해서 현저히 낮다. 이런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의 이런 그 기술주들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뭐 레노버, 샤오미, BYD 전부 다 30% 정도 올랐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그 중국 증시, 홍콩 증시의 강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해서 올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넌 US,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국가들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시겠지만 2023년, 2024년 2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부분. 여기서 이제 빠른 투자자들 또는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바닥을 찍었다라는 정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산의 배분, 글로벌 자산 배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투자자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미국 일변도의 어떤 투자에 집중을 했다면은 올해는 이런 국가별 자산 배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어제요, 시진핑과 중국의 빅테크 관계자들의 좌담회를 열었는데 진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요. 뭐 마인과는 뭐 갑자기
베스트 프렌드처럼 하니까 블룸버그도 지금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중화게임이라면은 뭐 알리바바를 사던가 예. 아니면 비아디를 사면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중국 관련주를 찾자면 철강화학주잖아요. 철강화학주가 또 은근히 올랐어요. 지금 철강화학이 국내 관련주는 그럼 뭘로 찾아야 돼요? 철강화학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뭐 게임 엔터로 가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중국 관련주 사실 찾는다면. 최근에 이제 어떤 좀 더 직접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화학주나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역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LG화학의 상승을 두고 네. 상당히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왔어요. 이게 그쵸. 도대체 이거 왜 오르는 거냐고. 이게 네. 오를 이유가 별로 없는데 역시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일단 중국과의 어떤 연관성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작용하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약간 좀 우리 이게 굉장히 좀 이제 좀 굉장히 일차원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긴 한데, 근데 지금 뭐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중국 주식을 사면 사면 되는데,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저는 이런 부분들 뭐 이런 직접적인 반응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봐야 되는 것은 역시 향후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느냐의 여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떤 뭐 시진핑 주석의 이제 뭐 에이펙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가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수혜주들이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혜 어떤 가능성, 그리고 이제 수혜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저는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네.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엔터라든가 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이제 관세로부터, 미국의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더 부각이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쪽의 재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엔터라든가 게임이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에 나만의 중국 관련주가 있다면요? 네. 그전에도 한번 제가 금호석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금호석유? 예. 네, 금호석유가 일단은 합성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상당히 매출이 높아질 수 있고 예. 또 이게 인도 쪽으로 엄청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중국을 규제한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또 금호산업이 또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화학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지 못한데 금호산업은 그래도 거기서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감안한다라면 최근에도 보면 금호산업의 주가가 상당히 더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이슈가 좀 나온다라면 이구한신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 이슈가 더 나온다라면 네. 금호산업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철강화학, 오늘은 또 철강이 좋네요. 철강이 또 좋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관련주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상승폭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0.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반도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4%, 하이닉스가 2.8%. 근데 한미 반도체부터 이 밑단으로 내려오잖아요. 급등, 폭등 양상 보이고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8%대 급등, 폭등 양상이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진테크 11%, 12%, 주성엔지니어, 원익 IPS.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앞뒤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다 오르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7.5%, 심텍 어제에 이어서 또 나오고 있어요. 11% 넘게 급등 양상 보이고 있으면서 자, 그록3 영향일까요?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반도체주 오늘 얘기를 하는 것들을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오늘 먼저 두 분의 전문가가 주시한 개장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대표, 마지막 퍼즐, 유창희 본부장, 선택 아닌 필수. 선택 아닌 필수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저는 로봇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로봇,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좀 차익섬유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주요 국내 그룹사들이 로봇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고 조금 좀 빠른 행보가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도 로봇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한 27배 이상 성장할 거라 전망이 좀 있고 특히 이제 대형 산업용 로봇을 제외하고 범용 로봇 시장, 뭐 서비스죠. 설거지라든지 뭐 서빙 뭐 이런 부분들은
일반 휴머노이드로 대체될 것을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세로 인해서 제조 비용을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봇의 사용은 그전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계속 그와 맞춰진 로봇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로봇들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군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픽이 있다면 오늘 또 유일 로보틱스가 역시 또 최태원 회장 때문에 가는데. 그렇죠. 뭐 루일 로보틱스가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교를 하면서 시가총액하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뭐 덜 올라왔다는 인식이 좀 있으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SK 쪽을 본다라면 뭐 최근에 보면 SM 코어라든지 CMS 같은 기업들도 SK가 최대 주주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전 삼양 같은 경우도 구동 모터 관련해가지고 모타. 감동 네. 모터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타 또 유일 로보틱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우리 만물 박사님입니다. YS킴님, 역시 예리하세요.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브로드컴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국장에서도 반도체, HBM, 또 에이징 모두가 수급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들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지금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브로드컴이고 만약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투스타로 간다면 우리 국장에서 뭐 지금 한미반도체 라인부터 에이지까지 자 이동훈 대표의 키워드가 마지막 퍼즐이거든요. 저희가 반도체가 오늘 때마침 또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준비를 딱 하셨는데 준비한 게 이제 이건데 네. 사실은 저는 오늘 반도체 업종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어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K칩스법의 기재위 통과라고 생각을 해요. 칩스법. 지금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게 그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는 부분 역시 이제 중견 기업이 15%에서 20%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25% 30%로 이제 어떤 그런 세액 공제를 확대를 시킨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역시 가장 큰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 브로드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간밤에 인텔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결국은 이제 분할해서 매각을 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거는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네. TSMC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지는 네.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시장의 정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삼성전자가 주가 흐름이 좀 달라졌어요. 확실하게. 예. 일단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사실은 이제 고점대가 지금 정도의 주가대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57,000원이 만약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한다면은 앞자리를 한번 바꿀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는 그런 인식이 이제 확대가 되는 가운데에서 이제부터는 레거시 반도체의 이제 반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주주 환원책이라든가 또 이재용 회장 관련 매입소각. 리스크의 이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제는 호재들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그런 거예요. 약간의 어떤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돌아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위치 정도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나서 결국 밑에 단의 종목들도 말씀드린 K칩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브로드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구체화가 된다면은 이제 반도체는 정말 시작이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라는 말씀드린 게 이제 코스피가 정말 2,700을 뚫고 3,000을 가고 이러려면은 반도체가 못 가면 못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다른 것들이 많이 사실 지수를 많이 올려놨어요. 방산이 됐건 전력기술이 됐건 조선이 됐건 많이 올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 점을 찍을 수 있는 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의 움직임이라든가 최근에 특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 반도체 소부장들의 선전 이동근 대표는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재용 회장부터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 더 중요한 구체적인 안으로는 K칩스법들. 이제 세금 공제 나왔으니까 역시 민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브로드컴입니다.
정말 브로드컴이 커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게 이제 엔비디아 말고 브로드컴 양대 쪽이 있으니까 HBM 팔죠. 또 에이직 쪽도 우리도 한번 힘을 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록3는 아닌 것 같아요. 유창희 본부장, AI 네. 소프트웨어가 좀 오히려 아니네요. 오히려 칩이네요. 네, 오늘 뭐 오히려 칩이에요. 네, 계속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네, 최근 좋은 하드웨어네요. 상승 네. 보여주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최근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버릴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예. 관련된 기업들 좀 본다라면 뭐 예. 코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정부 관련된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더존 비전이라든지 엠노 같은 경우는 예. 매출 성장이 확인된 기업인데 최근에 좀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다고 좀 보고 음.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보시는 거 충분히 전 좋은 전략을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AI 의료 진단 쪽으로 해가지고도 좀 얘기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창희 본부장은 오늘은 좀 안 나고 있습니다. 기대외로. 그러나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쪽은 네. 역시 좀 살아있는 네. 그렇다는 거죠. 양쪽으로 같이 가도록 할까요? 투자 전략 짜올 때? 칩 하나, 뭐- 소프트웨어 하나? 뭐 일단은 뭐 그렇게 포트에 넣어놓는 포트를 건 나쁘지 짠다면, 않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드웨어 쪽이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뭐 인텔 이슈도 있으면서 올라오기도 했었고 또 생산을 좀 줄이겠다, 공급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좀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탄력이 둔화될 때 조금 흐름을 좀 변화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